2026년의 기술 지형, 이게 어떻게 바뀔지 예측하는 자료들을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요, 인공지능, 그러니까 AI라고 소프트웨어가 단순히 우리 스마트폰 속 세상을 바꾸는 걸 넘어서요, 저기 공장이나 발전소 같은 현실 세계의 거대 산업, 그리고 우리가 매일 쓰는 디지털 도구들을 아예 근본부터 어떻게 뒤바꿀 것인가, 바로 이 점이에요. 맞아요. 이건 그냥 기존 시스템에 AI 기능을 조금 추가하는 그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죠. 네, 그런 게 아니군요. 산업의 뼈대 자체를 처음부터 AI에 최적화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AI 네이티브 형태로 새로 짓는 거고요. 아, AI 네이티브. 네. 그리고 우리가 앱이나 서비스와 상호작용하는 그 방식까지 완전히 재정의하는 굉장히 거대한 변화에 대한 전망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분석은 크게 두 갈래로 나눠서 진행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미국의 역동성, 아메리칸 다이내미즘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에너지, 제조, 인프라 같은 국가의 어떤 물리적인 기반이 어떻게 변모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고요. 네, 현실 세계의 변화군요.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앱 분야로 넘어가서 AI가 우리의 업무와 일상 속으로 얼마나 더 교묘하고 깊숙이 파고드는지 그 구체적인 모습들을 살펴볼 겁니다. 기대되네요. 그럼 이 거대한 물리적 세계의 변화부터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아이디어부터 스케일이 정말 엄청나네요. 바로 AI 네이티브 산업 기반을 구축한다는 개념인데요. 네. 에너지, 제조, 물류 같은 아주 전통적인 산업들이 소프트웨어와 AI를 심장으로 이식해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태어난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심장을 바꾼다는 표현이 딱 맞네요. 과거의 방식을 그냥 개선하는 게 아니라 아예 다음 세대의 산업을 창조한다고 하니까 와, 정말 궁금해져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요. 일하는 순서가 완전히 뒤바뀐다는 점이에요. 순서가요? 네, 바로 시뮬레이션, 자동화된 설계, 그리고 AI 기반 운영, 이 세 가지로 모든 것을 시작한다는 거죠. 시뮬레이션으로 시작한다. 과거에는 일단 지어보고, 만들어보고, 또 문제가 생기면 고치는 그런 방식이었잖아요. 네, 일단 해보고 보는 시기였죠. 근데 이제는 현실에 삽 한 번 뜨기 전에 가상 공간에서 완벽에 가까운 디지털 쌍정이를 먼저 만드는 거예요. 아, 이제야 감이 좀 오네요. 일단 짓고 보자가 아니라 시작부터 끝까지 AI가 지휘하는 가상 공장을 수백, 수천 번 돌려본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와, 이러면 실패 비용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지는 이건 뭐 혁명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 가상 공간에서 AI가 수만 가지 변수를 다 고려해서 최적의 설계를 제안하고요. 운영 방식까지 전부 시뮬레이션을 하죠.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 훨씬 더 깨끗하고 효율적인 차세대 원자로를 설계한다거나 아니면 땅속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채굴하는 경로를 찾아내는 거죠. 아, 또 수많은 자율주행 트럭하고 드론들을 인간 관제사가 상상도 못할 그런 효율성으로 조율하는 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항구나 철도 아니면 전력망 같은 정말 거대한 국가 인프라도 마찬가지겠군요. 물론이죠. 오히려 그런 거대 시스템에서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효과가 극대화된다고요? 네. 수많은 센서랑 드론, 그리고 위성 이미지를 AI가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그 거대한 인프라 전체를 마치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들여다보고 제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와, 살아있는 유기체라니? 이전에는 뭐 몇 달에 한 번 하던 점검을 이제는 1초마다 하는 셈이니까요. 그 차이가 어마어마하겠죠. 그렇게 AI 네이티브로 산업의 기반이 싹 바뀌면 당연히 생산의 심장인 공장의 모습도 달라질 수밖에 없겠네요. 미국 공장의 르네상스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게 바로 그 이야기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소프트웨어와 AI의 힘으로 제조업의 영광을 되찾는다, 뭐 이런 거죠. 네, 헨리 포드가 컨베이어 벨트로 자동차 산업의 판도를 바꿨던 것에 비유하는데요. 그 공장식 사고방식, 그러니까 표준화와 대량 생산의 개념을 에너지, 광업, 건설 같은 분야에 적용하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런 분야들은 지금까지는 매번 상황이 다른 맞춤형 프로젝트라고 여겨졌던 곳들이잖아요. 그렇죠. 원자력 발전소 건설이나 대규모 주택단지 건설 같은 건 매번 조건이 달라서 공장처럼 찍어내긴 어렵지 않나요? 바로 그게 좋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모듈식 배포와
반복성이라는 키워드가 중요해지는 겁니다. 모듈식 배포와 반복성. 네. 아무리 복잡한 프로젝트라도 레고 블록처럼 표준화된 모듈로 다 나눠서 설계를 하고요. 현장에서는 AI 로봇하고 숙련된 작업자가 협력해서 그 모듈을 조립 라인처럼 착착 맞춰 나가는 거죠. 아, 레고 블록처럼요? 그리고 복잡한 인허가 절차는 AI가 서류 작업을 자동화해서 시간을 단축시키고 설계 단계부터 AI가 시공의 용이성까지 고려해서 제안을 하고요. 그럼 위험한 일은요? 인간에게 너무 위험하거나 힘든 작업은 당연히 자율 로봇이 대신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공장이 바로 제품이다라는 일론 머스크의 말이 인용된 게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단순히 좋은 자동차를 만드는 걸 넘어서 그 차를 가장 효율적으로 만드는 기가팩토리라는 공장 자체가 최고의 혁신품이었던 것처럼요. 정확히 그 의미입니다. 그런 접근법을 통해서 이제는 원자로, 주택, 데이터 센터처럼 정말 거대한 구조물들을 마치 공장에서 제품 찍어내듯이 대량 생산하는 그런 새로운 산업의 황금기가 올 수 있다는 예측이죠. 이렇게 공장하고 인프라가 똑똑해지는 걸 보니까 이걸 제대로 관리하려면 모든 걸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관찰 가능성, 그러니까 observability의 혁명이 디지털을 넘어 물리적 세계로 온다는 예측이 바로 이 맥락이겠죠. 맞습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이죠. 네.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이미 로그나 매트릭 같은 데이터로 시스템 내부를 속속들이 들여다보면서 문제를 진단하잖아요. 그렇죠. 이미 그렇게 하고 있죠. 이제 그 개념이 도시, 전력망, 공장 같은 현실 세계로 확장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미국 도시에만 10억 개가 넘는 네트워크 카메라와 센서가 깔려 있다는 사실이 이 예측에 아주 단단한 기반이 되어주고 있고요. 10억 개요? 와, 정말 엄청나네요. 그 모든 눈들이 세상을 데이터로 바꾸고 있다는 거군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물론 산불을 조기에 감지하거나 건설 현장의 사고를 막는 그런 긍정적인 면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도시 전체가 거대한 감시 시스템이 되는 디스토피아적인 모습이 떠올라서 조금 섬뜩하기도 해요. 네, 그 우려를 자료에서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의 승자는 단순히 기술이 뛰어난 회사가 아니라 대중의 신뢰를 얻는 회사가 될 거라고 강조해요. 신뢰요? 즉,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면서도 여러 시스템과 데이터가 서로 호환되고 또 AI를 통해서 유의미한 통찰을 뽑아내는 시스템. 바로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곳이 시장을 주도할 거라는 거죠. 아, 기술력과 윤리적 책임감이 함께 가야 하는 정말 어려운 길이네요. 맞습니다. 아주 어려운 길이죠. 자, 그럼 이제 기계 내부 좀 더 미시적인 세계로 들어가 보죠. 전기 산업 스택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솔직히 스택이라는 말부터가 좀 어렵게 들려요.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아, 네. 쉽게 전기차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이해가 빠를 거예요. 전기차요. 광산에서 캐낸 리튬이라는 원자, 애텀즈가 배터리가 되잖아요. 네. 그리고 그 배터리의 힘을 소프트웨어라는 비츠가 1초에 수천 번씩 정밀하게 제어해서 바퀴를 굴리죠. 아하. 이처럼 원자재 채굴, 부품 가공, 에너지 저장, 전력 제어, 그리고 실제 움직임 구현에 이르는 이 전체 과정을 하나의 기술 묶음, 즉 스택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스택의 각 단계를 모두 소프트웨어로 아주 긴밀하게 연결하고 제어하는 거죠. 아하. 단순히 모터가 좋고 배터리가 큰 게 아니라 그 모든 구성 요소를 하나로 묶어서 최적화하는 그 소프트웨어의 능력이 핵심이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전기차, 드론, 데이터 센터, 최신 로봇팔 뒤에는 모두 이 보이지 않는 전기 산업 스택이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스택이요? 네. 그리고 이 스택 전체, 그러니까 소재부터 최종 제어 소프트웨어까지 모든 기술 계층을 장악하는 국가가 미래 산업과 군사 기술의 패권을 쥐게 될 거라고 아주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적 진보가 산업 현장뿐만 아니라 과학 연구의 방식 자체도 바꾸겠네요. 자율실험실이 과학적 발견을 가속화한다는 예측이 바로 이어지는데요. 네, 앞서 말한 모든 기술이 집약된 분야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 핵심은 폐쇄 루프, 클로즈드 루프를 완성하는 거예요. 폐쇄 루프요?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설계하고 로봇이 실험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AI가 분석해서 다시 새로운 가설을 만드는 이 모든 과정을요, 사람의 개입 없이 24시간 내내 자동으로 반복하는 겁니다. 와, 그야말로 잠들지 않는 과학자가 탄생하는 거네요. 연구자가 퇴근한 밤사이에도 실험실 불은 꺼져 있지만 로봇 팔과 AI는 계속해서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고 있는 Right Out Labs이라니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예요.
그렇죠. 물론 이걸 구현하려면 AI, 로보틱스, 생명과학, 재료공학 같은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인 팀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일단 한번 구축되면 신약 개발이든 신소재 발견이든 그 속도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빨라질 겁니다. 이렇게 자율실험실이 24시간 데이터를 쏟아내기 시작하면 당연히 그 다음 질문은 이런 귀한 데이터를 어디서 더 구할 것인가가 되겠네요. 맞아요. 바로 그 지점에서 다음 예측, 핵심 산업의 데이터 성전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완벽한 연결이네요. 2025년이 더 강력한 AI 모델을 돌리기 위한 컴퓨팅 자원 확보 경쟁의 해였다면 2026년은 그 모델을 훈련시킬 독점적이고 가치 있는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성전, 크루세이드가 벌어지는 해가 될 거라는 겁니다. 데이터 성전이라니 표현이 굉장히 비장하네요. 네. 그리고 그 새로운 데이터의 보고 보물창고가 바로 트럭 운행 기록, 공장 설비의 센서값, 유지보수 일지 같은 핵심 산업 현장에 잠들어 있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자신들의 일상적인 업무 과정 자체가 황금 같은 데이터를 캐내는 활동이 되는 셈이군요. 맞습니다. 특히 산업 데이터는 텍스트뿐만 아니라 영상, 소리, 진동 같은 비정형 데이터가 많아서 활용하기 어려웠거든요. 네, 그랬죠. 근데 이제는 멀티모달 AI가 이런 데이터까지 다 이해할 수 있게 됐죠. 산업체들은 거의 추가 비용 없이 이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엄청난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데이터로 뭘 할 수 있는 거죠? 이걸로 자체 모델을 훈련시켜서 운영을 최적화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AI 기업에 비싸게 라이선스를 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 성전을 돕는, 그러니까 데이터 수집, 가공, 관리 도구를 제공하는 새로운 스타트업들에게도 거대한 기회가 열릴 거고요. 자, 지금까지 거대한 물리적 세계가 AI를 통해 어떻게 재편되는지 살펴봤는데요. 정말 스케일이 크고 흥미로운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시선을 돌려서 우리 손안의 세계, 두 번째 큰 주제인 앱 분야로 넘어가 보죠. 네, 좋습니다. AI가 비즈니스 모델과 우리의 앱 사용 경험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더 구체적이고 체감되는 변화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첫 예측부터 아주 날카롭습니다. 훌륭한 AI 스타트업은 단순히 업무를 자동화해서 비용을 깎아주는데 그치지 않고요. 네. 고객의 비즈니스 모델, 즉 돈을 버는 방식 자체를 더 강력하게 증폭시킨다는 겁니다. 비용 절감이 아니라 아예 매출을 직접 늘려주는 파트너가 된다는 의미군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는 승소했을 때만 변호사 비용을 받는 컨텐전시 베이스드 법률 시장이 있어요. 아, 네, 들어봤어요. 성공 보수 같은 거네요. 맞아요. 이 시장에서 이브라는 AI 회사는 과거 수십만 건의 소송 데이터를 분석해서 새로운 소송의 승소 가능성을 아주 정확하게 예측해 줍니다. 와. 그럼 로펌은 이길 확률이 높은 사건에만 집중할 수 있으니 승률이 올라가고 자연스럽게 더 많은 고객을 받을 수 있게 되죠. AI가 로펌의 비즈니스 모델 핵심에 들어와서 엔진 역할을 하는 거예요. 2026년에는 이런 접근법이 다양한 산업으로 퍼져나갈 겁니다. 이건 정말 판을 뒤에 흔들 만한 예측인데요. 챗GPT가 AI 앱의 새로운 유통 채널, 즉 앱스토어가 된다는 전망입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변화죠. 새로운 기술, AI죠. 그리고 새로운 소비자 행동, 채팅, 여기에 이어서 새로운 유통 채널이라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지면서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골드러시가 시작될 거라고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건 단순한 예측을 넘어서 이미 시작된 현실이라고 봐야 합니다. 오픈 AI가 개발자용 도구 SDK를 내놓고 있고 애플 같은 거대 플랫폼도 미니 앱을 지원하기 시작했거든요. 아, 맞아요. 그리고 챗 GPT 자체에도 여러 명이 함께 쓰는 그룹 채팅 기능이 생겼고요. 이 세 가지 변화가 맞물리면서 개발자들은 이제 9억 명이 넘는 챗 GPT 사용자들에게 자신의 앱을 직접 선보일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와, 9억 명이요? 그렇다면 이제 앱 개발자들은 애플이나 구글 앱스토어가 아니라 오픈 AI의 눈치를 봐야 하는 시대가 온다는 걸까요? 정확히 그 지점입니다. 유통의 권력이 이동하는 거죠. 권력의 이동? 과거에는 페이스북 광고를 돌리거나 입소문을 내서 정말 어렵게 사용자를 모아야 했다면 이제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머무는 AI 채팅창 안에서 곧바로 내 서비스를 쓰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와, 이건 단순히 유통 채널의 변화를 넘어서 AI를 활용하는 서비스의 종류와 형태 자체를 바꾸는 거대한 전환점이 될 겁니다. AI와 소통하는 방식이 꼭 타이핑일 필요는 없겠죠?
다음 예측을 보니까 AI 음성 에이전트가 실제 비즈니스 업무를 처리하는 게 더 이상 공상과학이 아니라고 하네요. 네, 이미 수천 개의 기업이 식당 예약이나 고객 설문조사 같은 업무에 음성 AI를 쓰고 있어요. 아, 이미요? 네, 하지만 지금까지는 특정 전화 유형 하나만 처리하는 일종의 쐐기, 웨지 역할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쐐기 역할? 이제부터는 그런 단편적인 업무를 넘어서 고객 문의부터 문제 해결, 사후 관리까지 이어지는 전체 워크플로우를 처리하거나 심지어 고객과의 관계 전체를 관리하는 방향으로 확장될 거라는 거죠. 그렇게 들으면 AI가 회사 내부 시스템에 훨씬 더 깊숙이 접근할 권한이 필요하겠네요. 맞아요. 음성 에이전트가 회사의 핵심 데이터베이스와 연동되고 더 복잡한 결정을 내릴 권한을 부여받게 될 겁니다. AI 모델의 성능이 계속 발전하면서 거의 모든 회사가 음성 기반 AI를 비즈니스의 핵심적인 소통 창구로 활용하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궁극의 AI 에이전트는 우리가 부르기 전에 먼저 다가오는 존재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죠. 프롬프트 입력창에 종말을 고하는 과감한 예측이 바로 그 얘기 같아요. 네. 지금까지의 채팅 인터페이스는 AI라는 자전거를 타기 위한 일종의 보조 바퀴였다고 비유합니다. 보조바퀴요? 재밌는 비유네요. 이제 그 보조 바퀴를 뗄 때가 왔다는 거죠. 앞으로 AI는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도구 속에 보이지 않는 비계, 스캐폴딩처럼 짜여 들어가서 우리가 뭘 하려는지 그 의도를 먼저 파악하고 능동적으로 개입할 거라는 겁니다. 아, 이제야 그 의미가 확 와닿네요. 프롬프트의 종말이라는 게 단순히 타이핑을 안 한다는 뜻이 아니라 AI가 내 마음을 먼저 읽는 독심술사 비서가 된다는 의미군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코딩을 할 때 내가 요청하기도 전에 AI가 더 효율적인 코드를 제안하고요. 네. 고객과 통화가 끝나자마자 CRM이 그 내용을 요약해서 후속 이메일 초안을 딱 띄워주고 디자인 작업을 하는 동안 옆에서 AI가 실시간으로 수십 가지 다른 시안을 만들어주는 식이죠. 와. 명시적인 명령이 아니라 우리의 의도에 의해서 AI가 활성화되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이번엔 변화가 가장 더디다는 금융 분야의 예측입니다. 기존 시스템 위에 AI 기능을 덧붙이는 뭐랄까 땜질 방식은 이제 한계에 부딪혔고 AI를 기반으로 금융 인프라 자체를 재건축해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주장이에요. 2026년이 바로 그 변곡점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변곡점이요. AI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 시스템을 현대화하다가 실패할 위험보다 낡은 시스템을 그대로 두는 것의 위험이 더 커지는 시점이라는 거죠. 대형 은행이나 보험사들이 마침내 수십 년 된 레거시 시스템 계약을 종료하고 AI 네이티브 플랫폼을 도입하기 시작할 거라는 예측입니다. 그럼 저희 같은 고객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뭘까요?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과정이 순식간에 끝난다거나 하는 식으로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새로운 AI 네이티브 플랫폼은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던 데이터를 한 곳으로 모으고 표준화하거든요. 네. 그래서 과거에는 순차적으로 진행되던 수백 가지 대출 심사 업무를 하나의 화면에서 동시에 병렬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해주죠. 아, 모든 게 한 번에? 네. 고객 신원 확인, 사기 탐지, 거래 모니터링처럼 과거에는 다 별개였던 업무들이 하나의 거대한 리스크 관리 플랫폼으로 통합되면서 기존 시장의 경계가 무너지고 훨씬 더 큰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질 겁니다. 와, 시장 자체가 재편되는 거군요. 그리고 이 새로운 시장의 승자는 기존 강자들보다 10배는 더 큰 기업이 될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AI 혁신은 대부분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누렸다는 인상이 강한데요. 2026년에는 이 혜택이 나머지 99%의 기업들에게로 확산될 거라는 예측도 흥미롭네요. AI가 창출하는 기회의 대부분이 사실 실리콘밸리 바깥에 거대하고 전통적인 산업에 숨겨져 있다는 걸 창업자들이 깨닫기 시작했다는 분석입니다. 아, 바깥에 기회가 있다. 그래서 전방 전개, forward deployed라는 새로운 방식을 채택할 거라고 해요. 잠깐만요. 전방 전개라니 군대 용어 같아서 좀 어렵게 들리는데요. 그냥 현장에 답이 있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예를 들면 어떤 식이죠? 네, 쉽게 말해 그거죠. 책상에 앉아서 제품을 상상하는 게 아니고요. 창업자가 직접 트럭 운전석에도 앉아보고 공장 작업복도 입어보면서 고객의 문제를 몸으로 부딪혀 이해하고 그 현장에서 해결책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아, 정말 발로 뛰는 거군요. 맞습니다. 특히 변화가 느렸던 시스템 통합업체, 컨설팅 회사, 전통 제조업 같은 분야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거대한 문제와 기회가 숨어 있다는 겁니다. 기업 내부에 일하는 방식도 크게 바뀌겠네요.
한 가지 AI 도구를 쓰는 걸 넘어서 여러 AI 에이전트들이 마치 디지털 동료들처럼 팀을 이어 협업하는 다중 에이전트 시스템으로 전환될 거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네, 다중 에이전트 시스템이라는 말이 좀 복잡하게 들릴 수 있는데요. 네, 좀 어려워요. 옆집 철수 엄마도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설명해 보자면 그냥 회사에 아주 유능한 AI 신입사원들이 여러 명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AI 신입사원이요? 네, 한 명은 데이터 분석 전문가, 다른 한 명은 마케팅 전문가, 또 다른 한 명은 고객 응대 전문가인 거죠. 이 AI 직원들이 서로 대화하고 협력해서 복잡한 프로젝트를 사람의 개입 없이 착착 진행하는 겁니다. 와, 그렇게 되면 사람들 역할도 바뀌겠네요. 그렇죠. 사람 관리자는 AI 워크플로우 디자이너나 에이전트 감독관 같은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될 겁니다. AI 팀의 감독관이라? 네, AI 팀이 일을 잘하도록 전체적인 판을 짜주고 가장 어렵거나 예외적인 문제만 사람이 직접 처리하는 거죠. 특히 부서 간 데이터가 단절되어 있고 업무가 복잡한 대기업일수록 이런 변화의 효과가 클 겁니다. 그럼 기존 시스템 위에 새로운 층이 생기는 거네요? 맞습니다. 기존의 데이터 기록 시스템 위에 AI들의 협업을 관리하는 새로운 조정 시스템이 생겨나는 셈입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업무 효율성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이번엔 굉장히 감성적인 예측입니다. 소비자용 AI 제품의 초점이 생산성에서 연결성으로 이동한다는 건데요. 네, 나를 도와주는 헬프미 AI를 넘어서 나를 알아주는 씨미 AI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해요. 기술적으로는 AI가 이제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 목소리, 영상까지 이해하는 멀티모달이 되고 추론 비용이 저렴해지면서 가능해진 일입니다. 아, AI가 내가 채팅창에 입력한 단어뿐만 아니라 내 사진첩에 담긴 소중한 순간들, 내가 누구와 대화하는지에 따라 미묘하게 달라지는 말투, 스트레스 받을 때 변하는 내 생활 패턴까지 내 삶의 전체적인 맥락을 학습하고 이해하게 되는 거죠. 와, 그건 정말 차원이 다른 이야기네요. AI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나를 비춰주는 디지털 거울이나 내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 같은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도 달라질 거라고 봐요. 도와줘 제품은 특정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월 구독료를 받기 좋죠. 네, 그렇죠. 하지만 알아줘 제품은 일상 속에서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고 교감하는 걸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서비스 이탈률이 훨씬 낮고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새로운 형태의 광고나 커머스 모델이 등장할 수도 있고요. 최근 AI 모델의 발전이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유형의 회사를 가능하게 할 거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세 가지 핵심 능력을 짚어주는데요. 네, 첫째는 추론 능력의 향상입니다. 추론 능력. 네, 덕분에 복잡한 보험 청구 서류의 타당성을 평가하거나 수천 편의 의료 논문을 분석해서 신약 개발의 단서를 찾아내는 것과 같은 고도의 지적 노동을 수행하는 회사가 가능해졌어요. 그렇군요. 두 번째는요? 둘째는 다중모드 능력입니다. 공장 카메라에 찍힌 미세한 제품 결함을 찾아내거나 위성사진으로 농작물의 작황을 분석하는 것처럼 물리적 세계의 시각적 데이터를 분석하는 새로운 비즈니스가 열렸죠. 아, 마지막 세 번째는 뭔가요? 마지막은 컴퓨터 사용 능력인데요. AI가 직접 소프트웨어를 다루게 되면서 과거에는 사람의 수작업에 의존했던 수많은 사무 업무를 자동화하는 회사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예측입니다. 스타트업이 거대한 기존 강자들을 이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는 그들처럼 기존 고객에게 발목 잡혀 있지 않은 신생 기업, 즉 그린필드 컴퍼니들을 집중 공략하는 것이라는 전략적 분석이네요. 네, 결제 시장의 스트라이프나 원격 근무 솔루션 딜 같은 회사들이 모두 이 전략으로 거대 기업이 됐죠. 아, 그랬군요. 2026년은 이렇게 새로운 기업 시장을 공략하는 AI 스타트업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본격적으로 두각을 나타내는 해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럼 그 전략의 핵심은 뭔가요? 전략은 아주 단순해요. 기존 제품보다 월등히 뛰어난 제품을 만들고 아직 낡은 시스템에 얽매이지 않은 새로운 고객들에게 광적으로 집중하는 거죠. 오늘 살펴본 예측들은 AI가 이제 효율성을 높이는 보조도구를 넘어서 산업의 구조와 우리의 일상 경험, 심지어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방식까지 근본적으로 재설계하고 있음을 보여주네요. 네, 정말 그렇죠. 거대한 공장부터 지극히 개인적인 관계를 돕는 앱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종합해보면 한 가지 아주 흥미로운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이죠?
회사에서 수많은 AI 에이전트 팀을 조율하는 오케스트레이션 AI와 내 삶의 맥락을 깊이 이해하는 나를 알아주는 AI가 만약 서로 소통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의 전문적인 디지털 팀과 나의 개인적인 디지털 거울이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게 될 때 과연 어떤 새로운 형태의 일과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지 앞으로 지켜볼 가장 흥미로운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